안녕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재판부가 피의자 위세에 눌렸는가? 원고 측에게 노글노글해 보이는 재판부가 이상해 보인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민주당을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막기 위한 방탄정당으로,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는 방탄용 도구로, 열성다운 개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하기 위한 총알처럼 써먹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한 그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론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지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인 1층 출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10시 37분이었고 이 대표 도착 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이 시작된 건 10시 46분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의 재판은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은 당 대표로서의 당무 일정 등을 고려해서 30분 연기된 것이었는데도 거기서도 7분이나 더 늦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앞으로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피고인 이재명을 너무 봐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8일 채널A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얼마 전에 급한 일로 재판에 3분 늦었는데 판사가 불출석으로 처리하더라며 보통 사람들은 2, 3분만 지나면 불출석한 걸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법정 출석에는 시간 엄수가 요구됩니다. 서 변호사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출입구에 도착한 시간은 7분 늦었지만 집행이 짚고 법정까지 슬슬 걸어가면 10분 이상 걸린다며 이 대표가 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통상 법정에서는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론 방청객 전원이 기립합니다. 판사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입니다. 조상규 변호사는 펜앤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에도 법정을 향해 인사를 하고 나간다며 그것은 법원과 법정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만 늦은 게 아닙니다. 검찰 수사나 법정에 출석할 때 상습적으로 늦었던 겁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때에도 3분 지각했고 특히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1시간씩 지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피고의 지각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채널A에서 권력형 지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부나 검찰을 향해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표의 지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다,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면서 거기에 더해 야당 대표니까 늦어도 된다는 특권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밀리면 그 다음 재판까지 연쇄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에게서 법정에 대한 존중의식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무리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20, 30분 전까지 일찍 도착합니다. 지각해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다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은 물론 재판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아예 출석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국정감사장에도 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평범한 피고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지난 17일 재판이 16분 늦게 시작된 그날도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전혀 꺼리낌 없이 33분 동안이나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에서의 33분 발언은 일반 피고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세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이 지각을 한 것도 문제지만은 33분 동안이나 장광설을 하게 한 재판부가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과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대장동 첫 재판에서 피고 이재명은 재판부를 향해 대담하게도 정진상 실장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황당하고 대담한 요구에 재판부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허락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이 끝난 뒤 정 씨의 등을 두드려주고 끌어안은 후 악수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결과에 중대한 변수가 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판사가 법정에서의 포옹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정 씨를 포옹한 것은 정 씨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 방해 수준의 회유와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이 법정에서 정 씨를 회유, 협박하도록 놔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지난 뒤에는 정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했습니다. 재판 병합을 앞두고 이재명과 정 씨의 사적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포옹을 허락한 것입니다. 형사합의 33부의 이와 같이 호락호락하고 너그러운 태도에 이재명은 안심하고 기고만장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중대 사건을 놓고 재판부와 피고인이 하는 짓들이 어딘지 깨름직하고 개운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오해를 살만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